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휴일에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운교육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어, 지금 이제 내신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조금 바쁜데, 이렇게 벌써 이제 여름방학 특강을 소개해 드린다니까, 조금, 어,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바로 기말고사 끝나고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제 여름방학 특강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제 특강을 소개해 드릴 건데 독해 실전 모의고사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를 거의 처음 보셨을 텐데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운교육 자사관 고등관에서 계속 수업을 해왔고요. 어, 독해 수업을 이제 소개해 드리니까 저의 어떤 강점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메가스터디의 퀄 모의고사라는 고3 N수생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로 응시하고 구매하는 그 모의고사의 출제위원으로 횟수로 7년째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매달 매년 제가 개인 출제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흔한 말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인 학생들이 출제자의 시각 을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북일고 자사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최근 시험에서도 2학년에서 이제 전교 1등 포함해서 전교권 다수 배출했고요. 자사고 학생들이 100명 이상 동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믿고 학부모님들도 선택해 주시는 수업,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을 이제 출제한 경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조금 좋게 수업을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릴게.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4주인데 사실상 거의 3주에 가깝게 또 학교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어쨌든 독해를 잘 보려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건 아실 건데, 생각해보면 고1 모의고사, 고2 그리고 고3 이렇게 각각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있고, 또 고3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독해 기출 문제 중 어떤 걸 풀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그것만 풀자니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요. 1등급에 꼭 필요한 주요 유형 중에 선지가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1등급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수업에 주차별로 진행을 할 텐데요. 가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즉 흐름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 다음엔 대의 유형, 그리고 어휘 유형인데요. 이 사실 5가지 유형은 어느 학교든 내신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고, 실제로 수능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이 뭐였나, 오답률 탑5 문항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이 문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이 또 이제 3점짜리 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4개만 틀려도 2등급, 즉 영어는 90점 이상이 1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으로 확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대비해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선지가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말은 요즘에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기출에서 이제 강조가 되는 건데, 글을 잘 읽었다, 지문을 잘 읽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정답을 잘 고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신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괜찮을 수 있는데, 특히 고3 수능으로 갈수록 선지를 잘 골라야 됩니다. 즉 정답이 무엇이며 오답은 왜 오답인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학생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 문항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선지 분석이 1등급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 통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독해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 요거를 이제 준비해 봤는데, 그러니까 타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막 수학, 과학은 그리고 탐구 과목은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조금 진도를 나가야 된다, 뭐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영어는 사실상 범위가 없습니다. 그냥 지문이 점차 어려워지는 거고, 유형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똑같기 때문에 그냥 3학년 될수록 점점 실력이 알아서 이제 늘겠지,
문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엊그저께 6월 모의고사가 시행이 됐는데요. 6월 모의고사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3월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교육청 이제 들어가시면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1, 2등급 이제 비율인데요. 올해 고1 3월 같은 경우는 1등급이 8% 정도였습니다. 2등급은 이제 10% 정도. 그러니까 누적으로 18% 정도고요.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90점 이상 1등급이 4%. 그리고 2등급이 이제 9% 정도 됐기 때문에 딱 거의 절반 정도로 이제 줄었다. 1등급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6월 같은 경우 엊그저께 이제 학생들이 연락 왔는데 조금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성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이제 6월 평가원 문제도 이번에 조금 쉽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대였거든요. 고3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난도 조절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수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가장 최근 2호 수능은 6%, 2사 수능은 4%, 2, 3 수능은 7% 정도기 때문에 평균 6% 내외 정도로 구성된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N수생의 비율을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이 N수생이라고 하면은 연고대 갔는데 서울대 가고 싶어서 재수하는 친구들 그리고 스카이에 뭐 공대를 갔는데 의대 가고 싶어서 재수하는 친구들 이런 어떤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N수생들이 대거 포함이 됩니다. 이 수능에서는. 따라서 현역으로 정말 고3 친구들은 1등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 1등급도 사실상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문 같은 거 샘플을 보여드리면 고1, 고2, 고3 수능 이렇게 해서 같은 문항 번호면 유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랑 지문 예시 보여드리자면 이게 길이의 차이도 있고요. 보기를 보시면 이 선지의 길이 차이도 있습니다. 문장 개수로 보면은 고1은 13문장, 고2는 7문장, 그리고 고3 수능은 8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개수가 많아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서 지문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8문장 그걸 못 읽어서 참 학생들이 못 푸나 싶은데 이건 읽더라도 보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길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정말 생각보다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제 고1과 제가 고3을 이렇게 비교해 드리는데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 하는 문항을 비교해 보면 역시나 두 문제 모두 32번 빈칸인데요. 보시면 이제 고3과 다르게 고1 3월이면 애들이 대충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보시면 오답률이 뭐 23%?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본다 하는 수능에서도 정답률이 1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본다라고 여겨지는 고1과 정말 열심히 인생을 걸고 본다 하는 수능과 비교했을 때 이 정답률이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것은 수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고3 문제까지 미리 사실 한 번쯤 봐야 이게 고1 거 하다가 이제 고3 푸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사실 고3 때 고3 걸 준비하면 늦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제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평균 고2, 고3 기출문항으로 구성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고1, 고2 거 풀면 아까 보셨듯이 문장 개수는 많다라는 것은 문장 길이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석 연습 시켜봤자 너무 쉬워하고 학생들이 지루해합니다. 따라서 고2, 고3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난도 있는 문제를 풀면서 긴장감을 가지면서 풀 수 있게 하는데 그 구성은 매주 이제 1등급 필수 유형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순서 삽입, 대의, 어휘 이렇게 정리해서 매 주차별로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예제로 뽑아서 학생들과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하면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이제 조금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실제와 같은 다른 친구들이 막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리고 OMR까지 작성하면서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저도 수능을 봤습니다. 직접 응시를 해서 고사장에 가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을 다시 가려고 수능을 본 건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경험을 이제 조금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갈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고사장이 주는 어떤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선생님이 또 무서우셨어요. 감독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전에 너무 긴장이 되니까 손도 떨리고 하니까 영어 뭐 그냥 제가 너무 쉽게 그냥 풀겠지 하는데, 이게 막 심장이 정말 쿵쾅거릴 정도로 이렇게 좀 긴장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 보면은 더 떨리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학원에서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7년째 이렇게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오답은 어떻게 걸을 것인가, 이것인데요. 예시로 하나 통계를 보여드리자면, 가장 최근 수능이 2호 수능에서 32번 빈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률이 15%입니다.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어도 20%가 나와야 되는데 찍는 것보다 낮습니다. 그러면은 한 이 정답의 보기 그 성공률이 15%라는 것은 정답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고른 오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학생들이 정말 홀린 듯이 그 오답을 골랐을까? 그걸 한번 분석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수능도 마찬가지로 정답률이 13%더 낮은 이런 문제도 출제되었는데요. 지문이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정말 선지가 정말 한 끗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정답, 오답 선지 분석에 조금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이름을 답보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2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OMR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평균과 비교해서 본인 이제 성적을 학생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 예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4년 3월 고2 모의고사 정답률을 꼭 제가 이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28%인 문제였어. 그러니까 긴장감 가지고 풀어봐. 이렇게 해서 푼 다음에 이렇게 각 보기를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몇 퍼센트 골랐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는데요. 정답이 4번이었는데 28%, 오답 중에 33번이 이제 눈에 띄는 게 21%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20%대니까 3번이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주고 학생들 이렇게 풀어보게 한 다음에 돌아다니면 정말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4번 고른 친구 제외하면 대부분이 3번을 많이 고릅니다. 그러면은 왜 학생들이 특정 이렇게 오답을 많이 선택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두 개를 조금 이제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선택률이 가장 낮은 2번 13%, 이거는 학생이 사실상 조금 지문을 이해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찍었거나. 왜냐면 이렇게 보기 하나는 조금 뜬금없네, 조금 이제 상관이 가장 없는 그런 보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몇 번을 골랐는지를 보면은 지문을 이해한 건지 아니면 지문 이해했는데 보기를 못 고른 건지 이것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접근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각 단계별로 나눠서 빈칸을 채우면서 빈칸 유형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순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주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어쨌든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기준으로 뭐 8문장, 뭐 7문장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 딱 제가 2문장씩만 뽑아서 이제 해석을 시킬 건데요. 지문의 주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정답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 이거를 다 충족시키는 문장은 사실상 몇 개 없습니다. 8문장 중에서. 그래서 그런 문장만 선정해서 이제 푸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작년 수능 이제 문장인데 되게 길죠. 그래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수식어구 분리해서 찾은 다음에 이 글의 결국에 알맹이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업 외에 이제 학생들이 과제로서 해와야 될 것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단어장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단어장은 이렇게 기본 단어가 있고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영영풀이, 예문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수능 독해반이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내신도 같이 이제 대비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강남권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 단어의 영영풀이 옳은 것 골라라. 그리고 예문이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단어장을 구성했는데요. 이게 사실 단어 개수는 180개인데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까지 포함해서 암기해오면 단어 개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오면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고 제 시험 이제 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교와 남아서 테스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장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한 주만 쉴까? 하면은 거의 절반이 이제 지나온 거예요. 벌써 2주 차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첫 주부터 열심히 해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 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원데이 원아워라는 이런 주간지 형태로 과제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분량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5일치를 주거든요. 데이 5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5일간 이렇게 영어를 이제 꾸준히 복습하고 이틀 정도는 타 과목도 이제 열심히 숙제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 모의고사 기출문제 포함되고요. 이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제가 표를 꼭 넣어둡니다. 그래서 키워드, 반복 언급되는 키워드는 뭐였니? 그리고 글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니? 그리고 정답의 구조는 무엇이니? 이렇게 선지 분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학생들이 문제만 그냥 답만 띡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표를 채우면서 능동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소개였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여름에 맡겨주시면 학생들 열심히 잘 가르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